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재테크 멘토 구채희입니다. 오늘은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 그리고 엄마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두둥!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자입니다.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건물주가 될 거야, 은퇴하면 세계여행 다니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정작 그때까지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모을 건지는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 계획 없이 막연하게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면 사실 그건 망상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어느 지역에 얼마짜리 아파트를 살 건지, 그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병행할 건지를 딱 나와야 합니다. 또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은 몇 %의 비중으로 얼마를 받을 건지, 매달 대출금으로 얼마를 갚아야 하고 내가 이걸 갚고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등,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아주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너무 먼 미래는 현실감이 없으니까 한 1년에서 5년 정도로 먼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오늘 하루 당장 뭐부터 해야 하는지 파악이 될 겁니다. 우리가 3박 4일 여행 갈 때도 미리 일정과 예산을 세우잖아요. 근데 앞으로 70년은 더 사는 내 인생인데 재테크 계획과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는다. 너무 무모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 자산이 50억 원이에요. 이 정도 돈이면 노후에 크게 돈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것들 할 수 있겠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좀 소신껏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중에 하나로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쪼개면 1년에 1억 원씩 모아야 돼요. 한 달로 치면 약 800만 원이 넘거든요. 굉장히 많죠. 근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800만 원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불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수입을 내고 투자를 병행하고 또 내 집 마련을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거죠. 또 생애설계 연표라는 걸 만들어서 살면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느 시점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계획을 세웠어요. 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타는 차가 7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못해도 7, 8년 내에는 새 차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또 제가 5년 내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그 비용도 토탈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애 설계 연표에는 10년 내 단기 계획으로 자동차 구입 자금과 유학 자금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요.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럼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 대학생이 되는 시점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큰 변수만 없다면. 그럼 그때까지 학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이 독립자금은 얼마를 줄지 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자금 조달 방법을 생각해서 기록을 해뒀어요. 마찬가지로 은퇴 시점을 약 65세로 가정을 하고 노후자금으로 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개인연금 납입액을 정하고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또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목표를 이루려면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목표는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직 30대인데 향후 3, 40년을 다 아울러서 생각할 순 없잖아요. 금융 환경 그리고 재테크 환경도 굉장히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일단 1,000만 원만 모아보세요. 가장 처음에 돈을 모을 때는 투자나 수익률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저축해서 딱 1,000만 원만 모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맛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돈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돈 쓰는 재미보다 더 재밌는 게 돈 모으는 재미거든요. 왜 날파리가 있지? 100만 원이라도 모아본 사람이 1,000만 원을 모으고 1억 원을 모읍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웬만해서는 흩어지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는 많은 부자들도 처음엔 저축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지는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1% 더 준다고 막 새벽부터 은행 앞에서 줄 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새 금리 뭐 특판으로 나온 거 4% 5% 주잖아요. 근데 매달 20만 원씩 내가 금리 5%짜리 적금에 맡긴다. 1년을 굴려도 이자가 겨우 6만 5천 원이에요.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또 뗍니다. 차라리 생활비를 아껴서 저축액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더라도 매달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 부으시고요. 더 높은 금리 찾아다닐 시간에 돈 공부, 투자 공부를 더 하세요. 그게 훨씬 돈이 빨리 모입니다. 뭐 이런 분들 있어요. 1,000만 원 모아서 뭐하냐. 부동산 하나 잘 사면 몇 억씩 오르는데? 뭐 주식 투자 한번 대박 나면 몇 천만 원 벌 수 있는데? 그러면서 무리하게 대출 끼고 한방 투자를 하시거든요. 물론 운 좋게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단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모아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의 기회로 큰 돈을 벌었다 한들 그 돈을 오래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을 쉽게 벌었기 때문에 더 큰 한 방을 계속 노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훅 날아갑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기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와요. 하지만 돈을 한 번도 모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기회인지 모르거든요.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반면 종잣돈을 몇 천만 원이라도 모아봤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투자에 대한 자세가 남다르겠죠.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니까 허투루 날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시드머니가 넉넉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수익까지 난다. 그러면 자신만의 성공 유형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고요. 설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빚으로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공공연한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하면 속물로 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는 뭐 돈에 연연하기 싫다. 뭐하러 악착같이 돈을 모으냐. 막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찬물 끼얹는 분들 있잖아요. 주위에 꼭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모르고 긴 인생을 살아간다.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을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결국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돈에 무관심하다는 건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또 돈이 많은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돈이 나쁜가요? 돈을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나쁜 거죠. 부자들이 싫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서 기부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 됩니다. 돈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렇지만 이 수단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고마움, 친구들에게 어떤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 3년 만에 자산 5억 원을 모았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나는 연봉이 뭐 3천만 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1년에 3천만 원, 10년이면 3억이다. 절대 안 된다고 포기를 하거든요. 돈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요. 내 목표에 돈을 맞추세요. 내가 연봉이 3천이라 못 모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연봉이 3천인데 1억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7천만 원을 벌려면 내가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지? 생각해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돈이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경험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되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는 나 자신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재테크가 꼭 돈만 불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관리, 시간관리도 함께 돼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 처음 시작할 때 난 절대 빚을 지지 않겠다. 혹은 빚을 지고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이 빚이 너무 마음에 막 납덩이처럼 큰 부담이 돼서 막 전전긍긍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빚을 지렛대 삼아서 자산을 불립니다. 솔직히 순수하게 자신이 모은 현금만 가지고는 집 한 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대출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 좀 참고할 만한 3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